네, 이분과 함께 시장 뒷이야기, 진짜 시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진 부장과 함께하는 날이네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 김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시장 너무 강하죠? 네. 네, 뭐 간다 했더니 이제 뭐 코스피 2,100은 뭐 내모레면 갈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뭐 이래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월초니까요. 그래도 뭐 제가 전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월초니까 좀 짚어야 되는, 시장은 요새 종목별로 워낙 강한 흐름이니까. 네. 근데 그 강한 흐름에 대비해서 이렇게 주변의 여건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또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면서 좀 오늘은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좀 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부가 되는 이야기라면 그래도 저희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이야기부터 풀어주시겠어요? 일단 뭐 정리하고 싶은 건 네. 경기, 네. 팬데믹, 네. 재정 정책 요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시작해보죠. 하겠습니다. 네. 그 뭐 당연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경제 데이터는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제 데이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가 그게 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질병 통제를 가장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조차 확진자 수가 0에 수렴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처럼 질병 통제가 잘 글로벌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하반기에도 이 질병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빠른 경제 활동으로의 복귀, 조속한 복귀, 기대했던 V자형의 복귀, 이런 것들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수가 계속 다시 급증을 하는 상황이지만 학생들 학교 가는 것도 강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인터뷰를 했죠. 2차 팬데믹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반기와 같은 경제 활동의 락다운을 재시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를 들어보면 팬데믹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경제 활동의 복귀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타나게 될 것 같다. 네. 이런 게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그런 게임 체인저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경제 활동의 복귀 속도 자체는 좀 더딜 천천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아예 뭐 진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면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이걸 또 복귀하기까지는, 복구시키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피치 못할 그런 뭐 결정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떤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핵심적인 건 결국은 정책 이슈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뭐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통화 정책, 재정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방위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한 거는 통화 정책밖에 없습니다. 재정 정책은 하고 싶어도 사실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정부가 일종의 소비 주체가 돼서 네. 소비를 진행시켜 주는 걸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경제 활동 자체가 락다운돼 있기 때문에 정부도 락다운되어 있었던 상황이니까 재정 정책은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인 경제 활동의 복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아마 재정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그게 가장 앞서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재정 정책의 속도가 아마 경제 활동의 복귀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냥 늘상 보시는 그래프인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이 미국 S&P 500 지수고요. 오른쪽이 미국 10년물 금리의 동향입니다. 뭐 5월까지, 바로 오늘까지 계속 보면 유동성 효과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강세, 아주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흐름을 보면 사실상 재정 정책이 있었다면 재정 정책의 효과가 발휘가 되면서 금리도 일정 수준의 반등을 했을 텐데 그런 흐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상반기에 재정 정책을 하겠다고는 얘기했지만 재정 정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 재정 정책이 이제 경제 활동이 어차피 늦게 복귀될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정책의 강도는 조금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 전체 경제는 일단 상반기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고 그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는 재정 정책인 것 같다. 이 정도가 일단은 전체 큰 그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뭐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들 빼고도 정치적인 이슈도 맞물려 있어서 이게 좀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네. 미국 대선 이제 하반기에 도래할 것이고 이런 가운데 G2 국가의 싸움이 이 신경전이 매번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으로 남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최근 주말 사이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시장은 이제 무뎌진 것 같은 느낌이지만 네네. 또 한 번 다시 이제 악재로 돌변할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경제도 문제인데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뭐 단순히 무역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 불확실성의 요인은 분명합니다. 근데 네. 제가 뭐 네.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거나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대신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만 한번 가늠해 보면 당연히 불확실성 요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은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가장 크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나쁘게 주는 시점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일 것 같아요.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 미국과 중국도 자기들의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긴장감을 더 높일 수 있을 만큼 네. 패권 전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조치들이 강하게 나올 거고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패권 전쟁을 하면서 경제가 제대로 복귀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킬 만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과연 무슨 얘기 나올까 했는데 결국은 무역 예, 합의 깬다는 뭐 얘기 예.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에 조금 두어보자. 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증시 자체로만 보더라도 뭐 증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로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 제가 뭐 여기 와서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증시가 글로벌하게 보면 경제가 좋아서 네. 경기 활동의 조기 복귀를 반영하는 그런 주가 흐름은 아니다. 사실 지금 좋은 주식들은 언택트로 대변되는 현재 비즈니스가 좋은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올라간 거고 글로벌 교역이나 글로벌 경제 활동에 관련한 주식들은 뭐 일시적으로 오르고 빠지고는 할 수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그걸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글로벌하게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증대됐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이게 크지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냐면 이 문제는 그리고 또 미국의 뭐 말씀 안 드릴 수 있었는 문제인데 그 미국의 소요 사태나 이런 문제들 모두 다 회색 코뿔소 정도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회색 코뿔소는 항상 경계감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이슈잖아요.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 보이는 게 뭐냐면 이런 미중 간의 긴장감을 아주 지표로 나타내주는 바로미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바로미터가 바로 위안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분명히 달러가 약세고 달러 인덱스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다.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크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완만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 이제 회색 코뿔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증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바로미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100% 해석해주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게 나타났을 땐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뭐 요즘이죠. 언제나 그랬지만 이번에도 참 골치가 아픈 주식시장이에요. 이러면서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지수가 또 너무 잘 간다는 거. 네네. 이제 6월이 이제 시작점 아니겠어요? 6월을 바라보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 제가 늘 시장은 투자는
그러니까 전망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6월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하에서 적절한 전략들이 어떤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글로벌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부정적이지 않은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하루하루만 뜯어놓고 보면 최근에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좀 약하고 뭐 조선주가 오늘은 급등을 하고 이런 흐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전체의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주도주가 분명히 있다. 근데 증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우 지수를 만든 찰스 다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오르는 주식은 특별한 계기가 올 때까지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장은 네이버나 카카오, 미국에서는 빵이겠죠. 이런 주식들이 주도주가 있다. 그리고 이런 주식들의 우상향 기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차별화 시장. 컨셉은 어떤 컨셉이냐면 언택트나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 확장이라는 컨셉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바로미터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컨셉하에서 계속해서 종목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하반기 이후에 재정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금리가 반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금리가 반등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네네. 지금까지 부진했던 종목군 사실 경기민감 대형주들이겠죠.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아마 그 시점이 되면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안정화가 될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철강주, 은행주들 좀 오르는데 가장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원달러가 일시적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금리가 반등을 한다고 하면 재정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까지는 움직이지 않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따지고 보면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가장 좋아질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언택트 관련 주식들이 바로 반도체를 수요해주는, 매수해주는 주체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도 금리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안 좋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안화가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르게 급등세로 전개될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 자체적으로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미국의 소요 사태나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색 코뿔소이니까 경계감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우리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면 절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시나리오를 쫙 펼쳐놔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 시나리오는 이렇게 예상된다더라. 이런 거를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한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장 김진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출발 마케돈도 함께 인사드려야 되겠는데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